QLD, TQQQ 이 두 종목을 산다고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남 눈치 안 보고 내 계획대로만 하면 됩니다. 다만 계획 없이 손만 빠르면 그 무심함이 그대로 내 계좌를 갈아먹습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내가 뭘 하든 자유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안 받아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더 냉정합니다. 착한 사람이라서 봐주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르는 날도 이유 없이 오르고 떨어지는 날도 이유 없이 떨어집니다. 그 무심함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관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구하지 않고 공포를 피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2배로 따라가고 TQQQ는 3배로 따라갑니다. 여기서 이미 끝입니다. 내가 2배짜리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3배짜리 실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변동성만 2배,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목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는 손에 익으면 강하고 방심하면 손가락이 잘립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할 때 마음속으로 이런 기대를 숨깁니다. 이번에는 크게 먹고 빠지자. 그런데 시장은 그런 기대를 가장 먼저 응징합니다. 레버리지로 진짜로 살아남는 방식은 한 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올라갈 때는 욕심을 잘라내고 내려갈 때는 공포를 잘라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현금 흐름과 생존이 먼저입니다. 전세금, 생활비, 아이 교육비, 대출 이자 이런 돈을 들고 QLD, TQQQ 앞에 서면 그 순간부터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왜냐면 내려갈 때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는 레버리지는 100%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규칙은 이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돈만 씁니다. 이 한 줄을 지키면 계좌의 하방선이 생깁니다. 두 번째 규칙은 비중을 정하기 전에 내 멘탈의 한계를 정하는 겁니다. 나는 계좌가 하루에 2% 빠져도 잠을 잘 수 있는지, 일주일 내내 빠져도 가족에게 짜증 안 낼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레버리지의 손실은 돈보다 먼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수면이 깨지고 표정이 굳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 순간부터 매매는 복수가 됩니다. 복수 매매가 시작되면 시장은 끝까지 데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QLD, TQQQ를 이렇게 씁니다. QLD는 엔진, TQQQ는 터보입니다. 엔진만으로도 달릴 수 있어야 하고 터보는 필요할 때만 켭니다. 비중으로 말하면 처음에는 QLD가 더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QLD 7, TQQQ 3처럼요. 익숙해지면 QLD 6, TQQQ 4까지는 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터보를 더 크게 켜는 순간 사고 확률이 올라갑니다. 매수는 감정으로 하지 말고 신호로 하셔야 합니다. 신호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준은 기계적인 기준입니다. 나스닥 100의 현물 기준, 보통 QQQ로 봅니다. QQQ가 단기 추세를 이탈했을 때만 분할로 들어갑니다. 단기 추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봅니다. 중요한 건 선 하나가 아니라 내가 같은 규칙을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기법을 바꾸다가 망하고 부자는 규칙을 유지해서 삽니다. 분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번으로 나눕니다. 첫 매수는 아주 작게 들어갑니다. 내 총 투자금의 20% 이하, 가능하면 10%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그때 다음 탄을 씁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려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려갈수록 마음이 안정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이미 현금을 남겨놨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을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 현금의 역할을 정하는 겁니다. 첫째, 생활방어용 현금. 둘째, 폭락 대응용 현금. 셋째, 기회 포착용 현금.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면 어떤 날이 와도 당황이 줄어듭니다. 시장이 무심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내 손에 남은 선택지를 늘려둡니다. 매도는 더 중요합니다. 레버리지에서 제일 흔한 실패는 이겁니다. 내려갈 때 못 팔고 오를 때도 못 팝니다. 내려갈 때는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버티고 오를 때는 더 오르겠지 하고 버팁니다. 그러면 남는 건 상승장에서 얻은 수익을 하락장에서 다시 반납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매도는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저는 정고점 근처에 오면 보유 물량의 일부를 정리합니다. 30% 정도를 줄여서 리스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은 안정적인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남겨둡니다. 이걸 반복하면 레버리지인데도 계좌가 점점 단단해집니다. 시장이 무심해도 내 계좌는 무너질 이유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 안 됩니다.
라는 말만 외워버립니다.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장기라는 건 기간이 아니라 규칙을 지켜서 살아남는 시간입니다. 구조 없이 오래 들고 있는 건 장기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구조를 갖고 오래 버티는 건 장기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끊으셔야 합니다. 누구는 한 달에 몇 배 먹었다.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내 손을 흔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 수익률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로 내 인생을 바꾸는 건 오늘 내 규칙을 지켰는지입니다. 시장은 무심하고 사람도 무심합니다. 그 무심함을 적으로 두지 말고 방패로 쓰시면 됩니다.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조용히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서 리스크를 감당하는 태도도 정리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모험과 치기 어린 위험은 다릅니다. 건설적인 모험은 실패해도 살아남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치기 어린 위험은 실패하면 끝입니다. QLD, TQQQ는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현금을 남겨두고 분할을 하고 매도 규칙을 정해놓으면 모험입니다. 전세금 빼서 한 번에 들어가면 위험입니다. 시장은 그 차이를 정확히 때립니다. 이제 상황별로 한 번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상승장이 이어질 때 자주 사고 싶어집니다. 그럴수록 규칙을 더 단순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미 들고 있다면 추가 매수는 줄이고 익절 규칙을 준비합니다. 수익이 날 때는 계좌가 아니라 마음이 흥분합니다. 흥분한 마음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를수록 일부를 덜어내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조정장이 올 때 뉴스는 무섭게 말하고 주변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조정은 원래 무섭게 느껴지라고 존재합니다. 내가 분할 규칙을 갖고 있다면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할인입니다. 단, 내가 준비한 현금의 범위 안에서만 할인입니다. 현금이 없는데 할인이라고 외치면 그건 자기 최면입니다. 급락이 올 때 여기서 진짜로 갈립니다. 급락은 계좌를 부수기보다 계획 없는 사람의 자존심을 부숩니다. 급락이 오면 매수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생존 현금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 분할에 다음 탄이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탄이 없다면 억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내 용기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쪽을 칭찬합니다. 횡보장이 길어질 때 레버리지에서 가장 지치는 구간입니다. 별일 없는데 계좌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해야 할 것은 잦은 매매가 아니라 규칙의 간격을 넓히는 겁니다. 매일 차트를 보면 뇌가 매일 싸우게 됩니다. 시장이 무심하듯 나도 무심해져야 합니다. 루틴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많이들 하시는 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결국 망하는 것 아닌가요? 망하는 레버리지는 규칙이 없는 레버리지입니다. 망하지 않는 레버리지는 비중과 현금과 분할과 매도를 미리 정해둔 레버리지입니다. 같은 칼도 요리사가 쓰면 음식이 되고 화가 나서 휘두르면 사고가 납니다. 언제 사야 하나요? 가장 쉬운 답은 이겁니다. 오를 때 추격하지 말고 내려올 때 분할로 사십시오. 그 기준은 QQQ 같은 현물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기준을 하나로 고정하십시오. 기준이 바뀌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얼마나 사야 하나요? 내 계좌가 흔들릴 때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만큼만 사십시오. 멘탈이 흔들리면 규칙도 흔들립니다. 규칙이 흔들리면 레버리지는 즉시 위험해집니다. 비중이 작으면 수익이 작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커서 망하면 수익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손절은 안 하나요? 손절을 하냐 안 하냐보다 중요한 건 손절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지입니다. 현금을 남겨두고 분할을 하고 일부 익절을 반복하면 급락에서도 선택지가 생깁니다. 선택지가 생기면 손절이든 홀딩이든 판단이 됩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손절도 홀딩도 그냥 감정입니다. QLD만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QLD가 더 맞습니다. TQQQ는 터보라서 잘 쓰면 빠르지만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QLD로 엔진을 만들고 TQQQ는 내가 규칙을 지킬 자신이 생겼을 때만 소량으로 더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 질문의 진짜 뜻은 지금 들어가면 오르나요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들어가든 다음에 들어가든 규칙이 없으면 결과는 나쁩니다. 규칙이 있으면 타이밍이 조금 틀려도 생존이 됩니다. 시장이 무심한 대신 복리도 무심하게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붙이겠습니다. 세상이 무심하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QLD, TQQQ를 한다고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구조를 지키면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세상이 무심하다는 건
내가 무너지면 내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선택보다 살아남는 선택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티 안 나게 싸우시면 됩니다. 남들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시장은 무심하고 사람도 무심합니다. 그 무심함을 내 편으로 만드는 순간 레버리지는 무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